네,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앞서서 수급주로 소개해 주신 종목이 있어요. 9월 27일이었고요. 네. 스코넥이라는 종목인데 당시에 매수 가격이 한 12,650원 선이었는데 네. 오늘 장 마감이 13,500원이니까 지금 수익률권에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후에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일단 스코넥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네. XR 기기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좀 관심도를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다음 주에 되면 이제 메타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거 앞두고서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흔들림이 크게 없이 바닥을 잘 다져놓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 3거래 연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제가 그때 제시했던 목표가가 13,800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네. 고가 13,700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다음 주에 이제 메타에서 XR 기기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이라도 14,000원을 넘어간다면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서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유효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간의 우리 기관 매수 종목들, 매도 종목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세아 제강 지주. 물론 이제 어제 월요일이 좀 휴장이었기 때문에 좀 사거래일 정도로 그렇죠. 봐야 사거래죠. 되겠죠. 네. 봐야 되고 지금 현대 일렉트릭, LG 이노텍,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보이는데 SK 하이닉스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죠. 추가로 더 나올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네. 왜냐면 앞에서 충분히 얘기 나눴기 때문에 뭐 하이니스는 알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현대 일렉트릭부터 한 종목씩 차곡차곡 좀 진행해 가볼까요? 네, 예. 일단 현대 일렉트릭 하면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네. 일단 그 태양광들을 많이 짓게 되면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에너지 만들게 되면 그걸 결국은 변압기를 거쳐서 전기로 발송되는 건데 이 변압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말고도 재룡정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그 종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북미양 쪽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네. 종목 특징이 수주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수주와 실적 간에 지금 시간차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2분기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근데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수주에 대한 물량 봤을 때 내년까지 돌 수 있는 종목이 현대 일렉트릭이다라고 봤을 때 기관들이 뭔가 실적 모멘텀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미국 관련 말고도 영국도 이번에 수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일렉트릭은 중동과 미국에서 둘 다 지금 수주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고 기관들이 담고 있다는 얘기는 약간 좀 기간 다음에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올라가 있는데 만약이라도 시장이 이번 주에 고용지표 이후에 좀 밀려서 종목들이 밀린다면 관심 한번 가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이었고요. 다음에 LG 이노텍으로 넘어갈 텐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선을 하나 이렇게 이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매니저님 이렇게 이쪽으로 BH 쪽으로. 그렇죠. 예, 이 지금 아이폰 14, 아이폰 14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BH도 그렇고 많이 빠졌어요. 사실 네. 실적으로 따지면은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종목군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갈라진 데에 대해서는 같이 묶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좋습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LG 이노텍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20만 원대 못 넘어가고 있다가 2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4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다음 다시 조금 하향 추세 보여주다가 증시가 조금 안 좋아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아이폰 관련된 네.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감산 이야기가 그렇죠. 등장을 했죠. 근데 그게 이미 네. 증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다가 이제 증설을 철회한다는 얘기인 거고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LG이노텍도 그렇지만 BH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이폰은 아이폰인데 아이폰 라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와 맥스가 있는데 LG이노텍과 BH 같은 경우는 일반 라인들보다는 프로하고 맥스에 많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일반 라인을 줄인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줄이게 되면 그렇게 줄여놓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일반 라인을 줄인 거에다가 프로하고 맥스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LG이노텍과 BH는 더 좋아지는 건데 원체 많이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애플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보니까 네. 갑자기 외국계에서 공매도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공매도에 타깃이 됐다 보니까 LG이노텍이 주가를 버티지 못하고 급락을 보여준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올까요? 잘 나오지 않을까요? 잘 나오지 않을까요? 잘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LG이너텍이 아마 3분기 사상 역대 최고치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되고 있고 그 외에도 BH도 마찬가지예요. 네. 3분기가 예. 역대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가 밀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번에 주가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앞두고서는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애플 밴더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뭔가 지금은 공매도가 타겟이 돼서 빠진 것이지 기업에 대한 문제성이 있던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종목들을 띄워서 보죠. 그 말씀은 지금 LG 이노텍 관련해서 지금 아까 매도 쪽에 이제 BH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같이 연결을 지어서 본다라면은 오늘 이렇게 표정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라 쪽인가요? 예, 이거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매도 쪽으로 잡혀져 있지만은 네. 수급 보시면은 BH도 연속성이 떨어져요. 매도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고 네. 오히려 매수가 많이 저가 매수가 꽤나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이노텍과 BH 같은 경우는 매도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크게 연결성을 짓기보다 알겠습니다.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야 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빠졌는지가 납득이 된다라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또 결론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미포조선 말씀 들어보죠. 현대미포조선은 사실 좀 2주 연속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네.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오고 있다가 최근 또 기관들까지 사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미포조선이라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에너지 관련 이슈가 또 있으면서 조선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모멘텀거리,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이 담고 있다. 결국에는 확실한 매수세가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서 기관도 같이 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아 제강 지주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한 3, 4주 전인가요? 세아 제강 지주에 관련해서 뭔가 언급이 있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예, 그때 유가 관련해서 예. 이제 강관 업체들이 굉장히 예.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제 매수세가 기관에서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수 대비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강관 업체들도 돼요. 그래서 세아 제강 지주인데 이 세아 제강 지주는 강관 업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풍력 관련된 것도 같이 갖고 있어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한 번 더 올라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시추를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할 거다라는 전망치 나타나고 주고 있는데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강간 업체들이 북미향이거든요. 결국 미국에서는 시추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미국 주식을 보시면 시추 관련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세아제강 지주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세에서는 세아제강 지주도 관심 있게 네.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군들은 간단하게 짚어보죠. BH는 아까 말씀 많이 나눴고 네. 지금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잘 갔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차익 실현 차원에서 보면 2차 전지 되겠습니까? 쪽이 예. 요즘에 기관들이 2차 전지를 매도를 네. 하고 사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모습이 조금 풀릴 때까지는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오케이. 보고 있고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간다면 네. 그때 2차 전지 다시 한 번 더 매수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하.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지금 뭐 해외 입국자들 네. 코로나 검사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맞아요. 좀 더 간단해지고 계속 맞습니다. 개방적으로 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대한항공 매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이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원체 많이 올라갔던 상황도 있었고요. 뭔가 이제는 화물 쪽을 줄이고 여객 쪽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객도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도 있고 환율과 유가에도 같이 연관돼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이 자꾸 이제 항공주들을 같이 매도하면서 아하.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조금 좀 피하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관 수급과 관련한 종목들 대략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께서 선택하신 기관의 수급 종목, 수급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아, BH예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죠. 예. 이 BH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네. 이게 연속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매도가 물론 연기금이 많았지만은 오늘 굉장히 대량매 상황 들어와줬고요. 네. 중요한 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매수였다가 매도였다가 매수예요. 결국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고민이 많다는 그렇죠. 얘기도 될까요? 매도에 예. 대한 연속성도 없고 네. 매수에 대한 연속성도 없는데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이유가 애플 관련 이슈였는데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BH 또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밸류
수주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고 이제 많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연기금 사은펀드가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외에 사실 그 아이폰하고 연결 짓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매출처가 거기만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품군들도 다양하고 그에 대한 말씀도 좀 들어보죠. 일단 애플 예. 말고도 이번에 LG전자 사업부에서 가지고 네. 온 게 있죠. 바로 차량용 무선 충전 쪽인데 이쪽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키울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 실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조 단위에 대한 매출도 가능하겠다라고도 전망치가 나타나고 주고 있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는 거대로 애플 라인에서 FPCB 라인 쪽이 지금 맥스하고 프로 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경쟁사들에서 이 물량을 잘 못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거의 BH로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맥스하고 프로 라인만 봐야 되는 거고 아이폰 일반 라인은 BH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맥스하고 프로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까지 고환율에다가 생산 물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BH는 오히려 떨어질 게 아니고 물량 증가에 따라서 오히려 올라가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출을 일단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출해서 원화 어쨌든 매출은 훨씬 더 맞습니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외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실적 좋은 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차트까지 볼까요? 이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네. 4분기까지 다 이어질 걸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폰 말고 다른 매출처가 붙을 거기 때문에 아하. 내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BH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33,900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3만 원대 아래 2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지금 저가 라인대가 한 25,000원대가 됩니다. 잘하면 여기가 저가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좀 오늘 올라와 있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3분기 실적 보시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겠고 맞습니다. 물론 단기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은 중장기로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번 시즌에는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적분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보면 될지 목표 가격까지도 한 말씀 주시죠.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가 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2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는 약간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으로 29,700원, 손절가로는 24,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꽉 찬 수급주는 바로 BH였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끝나고 공개 방송 있으시죠, 메이저님? 오늘도 이제 8시 10분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열 겁니다.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BH 말고라도 지금 수급주가 몇 종목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남아져 있는 일정 살펴보면서 이번 주 고용 지표와 CPI 등과 같은 이벤트 거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증시에 대한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8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이가람 매니저의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